네, 좀 답답한 리포트였습니다만 정치 속보기 배성규 정치부 장관과 함께 정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배 부장 어제까지만 해도 정치권이 탄핵 가지고 싸웠죠. 네. 근데 이제는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놓고 또 다투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오늘 추미애 대표 어제까지만 해도 퇴진 협상 없다 그랬는데 네. 아침에 갑자기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. 그리고서 1월 얘기를 했는데 뭐 김무성 전 대표는 또 4월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영상 보시면서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. 박 대통령 퇴진을 놓고 정치권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. 협상은 없다며 탄핵을 외쳐온 추미애 민주당 대표. 제일 먼저 테이블로 나오더니 1월 말 퇴진 카드를 들이네요. 3월 대선 가능성에 문재인 전 대표 싱글벙글합니다.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4월 말 퇴진으로 응수합니다. 6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건데 긴장했던 반기문 총장 안도의 미소를 짓네요.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도 출전을 서두릅니다. 여야 퇴진 게임의 결과 벚꽃 대선으로 갈까요? 여름 대선으로 갈까요? 네,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불과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. 퇴진 협의는 안 하겠다. 네. 당장 하야해라. 네.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오늘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서는 1월 말 퇴진 이야기를 했는데 네. 이게 속뜻이 뭔지 참 알기가 네. 힘듭니다. 뭐 추 대표 요즘 좌충우돌입니다. 그야말로 말도 거칠고 한데 이 전번에도 사실은 이 여야 영수회담 한참 되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양자회담 하자 그러더니 깨버렸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요번에도 뭐 협상 안 한다 그러더니 제일 먼저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행보입니다. 당에서도 몰랐습니까? 당에서도 잘 몰랐습니다. 네. 그 우상호 원내대표 혼자만 알았다 그러는데요.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보면 역시나 이 추미애 대표가 뭔가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급증이 있는 데다가 이 또 어떤 경쟁의식, 독점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,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어제 뒤통수 한 방 맞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걸 바로 뒤집겠다 이렇게 나선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 모든 건 난 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예,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. 문재인 전 대표의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전 대표에 유리한 걸 할까? 지금 하는 거 보면 다 판깨기 아닙니까? 어떻게 보면 다 걷어차는 건데 그렇죠. 이 질서 없는 걷어차기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이미지가 깎이지만 문재인 전 대표한테 유리하다는 거죠. 아, 결국은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당연하죠. 뜻이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은 어쨌든 4월 말 퇴진이라는 당론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. 근데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하는 1월 말 퇴진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4월 말 퇴진 네.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나오는 거죠?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딱 두 개로 보면 됩니다. 정확하게 그냥 축약해 보면 첫 번째는 반기문이고요. 네. 두 번째는 개헌입니다. 그러니까 1월에 그 퇴진하고 4월 벚꽃 3월 말이나 4월에 벚꽃 필 때 네, 네.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일단 개헌하기가 힘듭니다. 시기적으로. 그다음에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준비를 못 하겠죠. 준비하기가 힘듭니다. 그러니까 그 두 변수 없애고 거기다가 새 판 짜기, 정계 개편 쉽지 않습니다. 그걸 노리는 게 바로 친문 진영이고요. 네. 근데 반면 4월 하자는 쪽은 새누리당인데 네, 네. 그래서 반기문 총장도 나오고 개헌도 하면서 정계 개편도 같이 해서 그래서 진영을 다시 짜자. 그러면 승산이 있다. 이렇게 보는 그 두 차이가 바로 1월과 3월, 1월과 4월의 차이인 거죠. 네, 그렇다면 말이죠. 근데 뭐 퇴진 시기와 조기 대선 이 문제도 하나의 큰 묶음입니다만 네. 지금 개헌에 관한 이야기들도 네.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오고 지금 있죠. 상황이 복잡한데도 이렇게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? 이 개헌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권 다음번 대선하고도 관계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지금 박 대통령 이 사태를 보면서 이 대통령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좀 수술을 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을 갖고 하자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어떻게든 한번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하기 힘들다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자는 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의 생각입니다. 이거는 민주당도 예의가 아니에요. 민주당의 비문 진영은 굉장히 하자는 사람들이 많고 숫자로 보면 30-40명 이른다고 얘기도 나옵니다. 거기다가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을 안 가리고 있고 국민의당도 당연히 찬성이고요. 이렇다 보니까 개헌을 하자는 동력은 있는데 문제는
지금 121석을 좌지우지하는 친문 진영이 개헌을 왜 하냐? 뭐 뿜깨라 그랬죠? 이거는 결국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은 개헌이고 뭐고 있을 수는 없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 대계를 위해서 지금은 개헌을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때입니다. 네. 이번에 꼭 하지 않더라도 안은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었습니다만 네. 국민의당이 탄핵을 뭐 내일은 힘들어진 겁니다. 힘들어졌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 5일날 네. 탄핵안을 처리를 하자 네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지금 국민의당에는 전화가 빗발친다고 합니다. 지금 네. 뭐 곳곳에서 왜 탄핵을 안 하냐 한다더니 왜 말 바꾸냐 이러면서 아마 촛불의 민심인데 네. 그것이 정말 촛불의 민심을 다 대변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부 그 열성적인 사람들이 아마 전화를 많이 해서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에 따르면 도저히 그 정말 이 신경이 쓰이고 정말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럴 정도인데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리포트 나왔습니다만 이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도 그 명단 공개돼가지고 네네, 뭐 그렇죠. 천벌받는다 이런 말까지 쏟아진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건 여론 심판이 여론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반드시 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탄핵을 질서 있게 그리고 제대로 해나가야지 이렇게 탄핵 발의만 해놓고 탄핵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. 탄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질서 있게 가야 되는데 네네. 이게 너무나 여론에 흔들린다 당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배 부장 이 정도 듣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